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맨 대표 서동욱입니다. 요즘 지금 연말부터 연초까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를 하고 지내는지 지금 모르겠고요. 바빠서. 오늘은 이제 그 새로 리얼스택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뭐 신제품이야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거의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 나온 제품은, 마루이 V10용, 스테인레스 풀 세트입니다. 스테인레스 풀 세트? 가서 뭐 메탈 세트는 전에 리얼스택에서 만들지 않았어요? 네, 만들었죠. 네, 고강택으로, 고퀄리티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미 이전에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도 하나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요. 제품이 있는 상태인데, 그럼 다시 스테인레스는 또 뭐야? 이게 참 헷갈립니다. 차후에 또 연재하겠지만, 메탈하고 스틸하고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메탈하고 스테인레스, 이건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제품은 그 스테인레스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총을 이렇게 메탈로 교체하는 메탈 옵션들 중에 보면, 우선 이제 메탈 슬라이드라고 얘기하는 것들, 또는 메탈 세트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알루미늄 6061로 만드는 종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7075로 만드는 종류가 하나 있고, 리얼스택은 보통 7075로 만듭니다. 7075가 6061보다는 경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튼튼한 건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두 종류가 이제 메탈, 그 다음에 이제 강철로 우리가 만드는, 강철을 이제 영어로 하면 스틸이 돼버리니까 스틸 슬라이드 내지 스틸 풀 세트 이렇게 되죠. 이 강철하고 메탈하고는 또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스틸보다 더 비싼 게 사실 스테인레스입니다. 스테인레스 아시죠? 우리가 보통 스테인레스 식기들 있잖아요. 녹이 잘 쓰지도 않고요. 스테인레스는 강철에 비해서 녹도 잘 안 쓰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강도는 사실 뭐 스틸에 비해서 더 세다고 볼 수도 없고, 어찌 보면 반대로 그 휘어짐이나 이런 부분은 더 약할 수도 있어요. 스틸에 비해서는. 근데 일단 녹이 쓰지 않고 재질이 반영구적이고 좀 내구성이 좀 튼튼하다는 거. 휘어짐을 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랄까 튼튼하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스테인레스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나온 제품을 가만히 보면 박스만 봤을 때는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보세요. 어느 거게요? 어느 거게요? 어느 거게요? 얘일까요? 도대체 어떤 걸까요? 이렇게 두 개를 딱 들고 보면 도대체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해놨긴 했는데 전혀 모르겠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존의 그 마루이 V10 리얼스택의 메탈 풀 세트, 요게 이제 7075 T6로 만든 거고요. 요게 이제 스테인레스로 만든 겁니다. 전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즉 7075 T6로 만든 요 제품은 요거 하나만 딸랑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구성품 자체가 굉장히 좀 단순했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근데 요번에는 여기에 플러스 됩니다. 요 두 가지가. 그래서 스테인레스 제품이 고급 제품을 지향하는 만큼 거의 그거에 걸맞는 그런 옵션들이 기본으로 증정이 됩니다. 그래서 스틸 사이트에 이제 시리얼 넘버도 정확하게 각인된 정상적인, 뭐 우리가 잘못 각인된 번호,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총번 이런 번호가 아닌, 제대로 된 시리얼 넘버 찾아서 적은 시리얼 넘버 번호고요. 스프링 가이드, 강철 스프링 가이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코일 스프링, 그 다음에 해머 스프링,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 앞쪽에 스프링 가이드 하우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철로 된.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틸 리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과거 메탈 7075 만들었을 때는 생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거 원래 차후에 이제 발매할 예정입니다만, 요건 서스 버전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스로 만든 거고요. 서스로 만들면서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달라진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큰 뭐랄까 메리트라고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뭐냐면 이 서스 버전은 생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도 생산한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생산을 초기부터 적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양을 생산하려고 제품을 생산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에러 나면서 이렇게 버려지는 게 더 많아서 결국은 굉장히 적은 극소량만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이라면 재생산이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몇백만 원이 아니고요. 몇 천만 원 단위가 들어갔고요. 요번에 제조하면서 손실 입은 부분, 그러니까 제조하면서 제조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고 생산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손실분까지 감안하면 그것만 해도 몇 천 정도는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재생산은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선.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어렵습니다. 왜냐면 특히 또 타각을 했기 때문에 타각을 해놓고 다시 또 저렇게 재조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제일 큰 장점은 소장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소장 값어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완성을 해서 이렇게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 이게 소장 값어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워낙 생산된 양이 적기 때문에 그냥 저거 자체를 옵션으로 갖고 있어도 예, 자체적으로 한정판 값어치가 있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생산되지도 않고 재밌는 건 요번에 생산된 물량은 해외로 수출하지 않습니다.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수출할 물량도 없습니다. 즉 지금 구매하시면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키트를 갖고 계신 게 됩니다. 뭐 시리얼 넘버를 매겨도 두 자리도 안 되는, 두 자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개수고요. 정확한 개수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여튼 굉장히 적다는 거. 그래서 소장 값어치를 따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장착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옵션을 별도로 따로 미리 챙겨 놓으시는 것도 구매 의욕이 있으신 분들, 구매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꽤 많으신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정판으로 소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있었던 7075에서 있었던 특징들은 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머 샤시를 별도로 실총처럼 만들었다든가, 챔버 거릴 때 나사를 삭제했다든가, 뭐 이런 특징들은 다 그대로 있어요. 다 그대로 있고, 익스트랙터 움직임 구현 부분도 있다 볼 거고요. 리얼 타입 플린저 튜브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다만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7075에서는 일단 뭐 재질을 떠나서 차이점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7075에서는 뭐랄까요, 고광택 폴리싱을 했었는데 여기선 고광택 폴리싱을 안 했습니다. 이 고광택 폴리싱 부분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소장하시는 분들이 고광택 폴리싱을 원치 않으셔서 고광택 폴리싱은 하지 않고, 사진상에 보면, 사진에서 봤을 때는 제 사진상으로는 뭐 아주 고광택은 아니지만 광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실물로 보면 또 틀립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품 내부로 들어가서 정말 뭐가 다른지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겠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겠죠. 제품 내부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걸 봐야지 내가 저걸 구매할지 말지, 소장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품 안으로 들어가서 비교해 볼 텐데요. 지금 이쪽에 있는 게 그 7075 T6입니다. 이거 왜 검해? 아시죠? 여기 띄면 반짝반짝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광택 면이 있을 거고요. 요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광택 폴리싱 처리를 했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서스는 그게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잘 보시면요, 요거 광택 있습니다. 보이죠? 번쩍번쩍 보이시죠? 광택이 있는데 이렇게 번쩍이진 않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서스에서는 이런 고광택이 아닌 이런 고광택을 만들었죠. 그러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바뀐 게 꽤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거, 서스하고 알루미늄하고 공통적인 건 익스트랙터입니다. 익스트랙터 부분이 뒷부분에 있는데, 여기 익스트랙터 부분이 있죠. 익스트랙터 부분 여기도 있습니다. 똑같이 있는데 익스트랙터 부속이 똑같이 서스 304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일해요. 익스트랙터 부속은. 그 다음에 노치 부분도 이게 노치라는 건 이제 스토퍼가 걸리는 부분인데요. 노치 같은 경우도 전에 얘 같은 경우에 SKD 11에다가 열 처리한 거였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SKD 11에 열 처리한 겁니다. 다만 요번 키트에서 다른 것은 그 노치를 장착하시는 과정에서 노치가 조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립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러뜨려 먹는 분들, 나사를,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서 과도하게 조이는 거죠. 그래서 제조사에서 아예 이번에는 노치를 장착했습니다. 미리. 그래서 보시면 노치를 미리 이렇게 장착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치 장착할 때 이거 나사를, 이게 일자 나사가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제가 주의사항에 요거 조립법, 그러니까 7075 메탈 세트 조립법에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요거 나사 잘못 조이면 나사 뭉개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이 메탈에서도. 그래서 아예 요번에는 장착을 해서 나왔습니다.
저희도 메탈 세트에서는 만약에 필요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이 또 차이가 있고요. 공통점 중에 또 하나가 플린저 튜브입니다. 플린저 튜브라는 거는 여기 안전 레바를 작동시키기 위한 튜브를 말하는 건데요. 그 튜브라 그러니까 뭐 실제로 무슨 일반적인 뭐 고무 튜브 뭐 이런 거 파이프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요겁니다. 요거 실물처럼 여기 있는 건데요. 걔가 동일합니다. 재질이 얘나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그립 스크류. 그립 스크류라는 건 요거. 여기 그립을 끼기 위해서 밑받침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그 일종의 나사 같은 건데 요게 스틸입니다. SCM 440으로 만들었는데 얘도 똑같이 SCM 440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똑같죠? 자, 그럼 거기서 또 거기 말고 또 달라지는 게 뭐냐? 일단 첫 번째 달라지는 건 당연히 상하부의 재질입니다. 얘는 7075T6 알루미늄 합금이고요. 즉 우리가 두랄루민이라 부르는 알루미늄 합금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스테인레스입니다. 그러면 다를까? 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무게부터 벌써 다릅니다. 얘를 만들어도요, 7075로 만들어도 묵직합니다. 저희 손님들 왔을 때 제가 들어보라 그러면, 어유, 야, 무겁네요. 이러는데, 얘는 아우입니다. 진짜 무거워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무게를 한번 재보면, 예를 들면 7075 같은 경우에 상하부 세트째로 이렇게 올려놔 볼게요. 그러면 185g입니다. 185g.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몇 g인가 볼게요. 455g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무게가 달라요. 거의 두세 배 정도 무게가 차이 나죠?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면 되게 묵직합니다. 그럼 또 차이가 없냐? 그러니까 일단 상하부가 얘 같은 경우에 썼으니까 서스 304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묵직하고 이게 이제 슬라이드가 무거워지면 반동감도 좋아지겠죠. 물론 그 반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당연히 가스도 조금 더 높게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웃바렐도 틀립니다. 아웃바렐이 기존의 그 두랄루민 버전에서 7075 T6였고요. 얘 같은 경우는 두 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V10이 두 개의 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뒤쪽은 서스 304고요. 그 앞쪽 같은 경우는 앞쪽은 별도로 SCM 440입니다. 즉 강철입니다. 강철이에요. 자, 보시면 붙죠? 강철입니다. 그리고 뒤쪽은 안 붙어요. 왜냐면 스테인레스이기 때문에. 얘도 스테인레스를 안 붙습니다. 안 붙는 게 스테인레스죠. 붙으면 스테인레스가 아니죠. 강철과 스테인레스가 섞여 있는 상태고요. 각인 상태는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타각입니다. 각인은 타각입니다. 즉 철판 프레스로 쿵 찍어서 만드는 실물하고 동일한 각인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이제 동일합니다. 타각 방식이라는 건. 그리고 샤시, 해머 샤시가 이렇게 또 포함되어 있죠. 해머 샤시 같은 경우도 동일하고요. 이 앞부분 아시죠?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챔버 거릴 때 챔버 이렇게 걸어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원래 마릴 거는 이제 나사가 장착되는데 나사가 아닌 실무 타입으로 이렇게 장착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또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뭐 프론트 사이트는 전에처럼 똑같이 있고요. 여기 보면 나사가 하나 있는데 이 나사가 틀립니다. 이게 뭐냐면 호법 챔버의 고정 나사인데요. 이쪽에서는 나사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얘하고 얘가 틀립니다. 재질이 다릅니다. 이 나사는 깜장 색깔, 이것도 또 호법 쪽에 챔버 쪽에 고정 나사인데 얘는 검정색이 아니죠. 이거는 PEK입니다.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뭐 이런 건데요. 되게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게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나사 재질도 독특하죠. 호법 챔버 부위에. 호법 챔버 부위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런 특수 나사를 사용해서 제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속은 똑같네요, 거의. 근데 이제 재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 아웃바렐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아웃바렐 무게도 봐야 되겠죠. 아웃바렐 무게는 자, 우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두랄루민이 아니라 두랄루민 계열은 보시면 22g입니다. 22g. 그러면 아까 강철하고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63g. 두세 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450g이었나요, 아까?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야 도대체? 얘하고 합치면 이것만 520g이에요. 그리고 보통 총 자체의 무게가
500g 정도에서 600g 나오거든요. 이 콜트 같은 경우에 600g 정도 나오면 600g하고 500g 합치면 1.1kg, 1.2kg 이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권총 하나에 1.2kg니까 굉장하죠. 굉장한 무게고요. 각인 부분도 요 지금 화면상에는 까맣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까맣게 보이는데 여기가 까만 게 아니고요. 여기 타각이 들어가 있어요. 각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예, 그래서 각인하고 요것도 타각 각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프링필드, 그 다음에 F1 브라질, 뭐 시륜 N35231 스프링필드 아모리 돼 있고, 반대쪽엔 V10 울트라 컴팩트 칼45. 이것도 타각이기 때문에 어디는 약간 두껍고 어디는 약간 얇고 이런 스타일. 요 광택 보이시죠? 이 스테인리스의 장점이라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실물하고 재질이 동일하다는 거죠. 왜 굳이 스테인리스 쓰는가 이런 궁금증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굳이 뭐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근데 스테인리스로 만드는 이유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야 실물하고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실물이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얘하고 광택을 비교하시거나 색깔을 비교하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품이 얼마나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지. 예. 그 다음에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함시킨 것이 바로 스틸 사이트입니다. 스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이드에 각인을 노박 각인도 제대로 넣었고요. 시리얼 넘버도 제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포함 나사, 그러니까 고정용 나사까지 포함시켰고요. 요번에 또 나온 것이 이제 스프링 가이드하고 리코일 스프링 이렇게 나왔는데, 스프링 가이드 쪽에 뒤쪽에는 순정의 완충 고무를 옮겨 주셔야 돼요. 네. 요 완충 고무 있는데 요거 옮겨 주셔야 됩니다. 요거 빼서 여기 옮겨 주셔야 돼요. 안 옮겨 주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완충 고무 빼서 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어차피 제가 영상에서 설명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조립은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이거 조립은 어떻게 하지? 왜 조립법은 안 올리세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조립법은 동일합니다. 스테인리스 버전이나 얘나 동일해요. 그래서 조립법을 제가 또 따로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영상이 겹쳐지기 때문에 해머 스프링 가이드를 같이 포함시켰고요. 강화 해머를 포함시킨 겁니다. 분명히 탄성을 봤을 때는. 왜냐면 좀 더 높은 가스를 때리려면 여름철에 좀 압력이 좀 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화 해머 스프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넣었을 거고요. 앞쪽에 기존에 이 707에서는 없었는데, 이 앞쪽 부분에 그 스프링 가이드 하우징 부분, 노즈콘 하우징 부분, 이 부분도 강철로 포함시켰고요. 스프링 가이드도 서스 무게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튼튼한 재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로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제품은 우선 그 7075 제품도 사실 한정판입니다.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생산된 거고요. 이번에 나온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 더 한정적으로 생산된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대만에서 이 제품을 생산했을 겁니다, 아마. 저희도 소식을 알고 있는데, 이 가격이 되게 웃길 겁니다. 이 지금 마루이 V10용 메탈 풀키트, 스테인리스로 해외에서도 제작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작동성은 리얼스텍 거만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작동성이 훌륭한데요. 작동성이 떨어지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굉장히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품이 되려 싸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냐고 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싸냐 이럴 수 있는데, 스테인리스로 만들고 이 정도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쳐놓고는 굉장히 싼 겁니다. 일단은 제품이 많지 않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왜냐면 많이 만들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는데, 이건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다른 메이커에서도 이걸 이 퀄리티로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가격으로 만들 수도 없고요. 한정판 좋아하시고 스테인리스를 여태까지 기다리셨던 분들, 이런 고객님들은 얼른 수두르시는 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리얼스텍의 마루이 V10용 스테인리스 풀세트에 대한 리뷰를 했고요.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조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작법, 장착법 자체는 7075 T6의 장착법, 즉 메탈 풀세트, 마루이 V10의 메탈 풀세트 장착법하고 동일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와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올해 지금 이제 1월 얼마 안 지났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